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유럽이 한류로 인해 난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간 한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만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게 되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유럽센터 연구팀은 유럽 내 한국 소프트파워의 부상, 공공정책의 조사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유럽 19개국 한국 전문가의 70.6%가 소속국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현대문화가 인기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의 94.1%는 앞으로 한국 현대문화가 자국에서 더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85.3%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현대문화의 인기가 높다고 답하기도 했죠. 이렇듯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은 한류를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한류, 코리안 웨이브라는 제목의 전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은 연간 400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 디자인, 퍼포먼스 박물관으로 전 세계 도자기, 가구, 장신구 등 약 280만 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에 관해서는 1888년에 한국 유물을 처음 소장한 이후 한국의 자수 7기, 은제품, 패션, 디지털 아트 등 소장품 규모를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한류 코리안 웨이브 전시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측에서 직접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 9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 개최되는 한류 전시는 영화, 드라마, 음악, 팬덤 등을 통해서 한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패션과 뷰티 업계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전시품은 200여 점 규모로 사진, 그림, 조각, 영상 등으로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13세기 도자기와 김홍도 그림부터 최근 뜨는 K-팝 아이돌들의 의상까지 시대를 아우르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이탈리아의 한 언론은 한국의 K-문화가 세계를 미치게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빅토리아 앤 알버트에서 개최될 한류 전시를 언급하며 한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제 한류는 세계적인 현상임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강남스타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패션, 음식, 화장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나 작은 나라가 이렇게나 커질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런던의 한 전시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2012년 7월 15일일 것입니다. 그날 서울의 부유한 기업가의 30대 아들인 박재상은 6집 앨범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는 활기가 넘치는 것으로 이미 유명했고 멋진 노래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명을 음악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이코라는 단어에서 따온 사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게시된 강남스타일 유튜브 비디오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동굴에서 지난 1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면 강남스타일을 모를 수 없습니다. 숫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에는 이전에 그 어떤 영상도 도달해보지 못한 10억의 조회수를 기록했죠. 유튜브 측에서는 동영상이 20억이 넘는 조회수를 초과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2014년 봄에 이 기록을 강남스타일이 넘으면서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한도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싸이가 오늘날 더 이상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또 다른 비디오 아기상어는 서울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노래로 110억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점은 이탈리아의 절반 정도 크기에 한때는 IT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적었던 나라가 현재 자동차, 스마트폰,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K-팝, K-드라마, K-영화, K-패션, K-푸드, K-뷰티를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대중문화의 한국화는 사실일까요? 물론이죠. 그렇지만 과거 대중문화가 미국화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알베르토 소르디는 간식과 차를 마시며 한국어를 하는 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손자들이 있죠. BTS와 같은 그룹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팝 왕들의 팬들은 스스로를 아미, 군대라고 부르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마치 한류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요. 한류는 몇 년 사이에 진정한 소프트파워의 형태가 된 한국 대중문화의 거침없는 충격파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2020년 2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은 이미 상업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충격적인 영화로 오스카상을 타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24일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기생충 속 주인공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창가 근처로 갔었던 영화 속의 화장실을 생생하게 재현한 곳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은 2023년 6월 25일까지 한류에 대한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싸이의 재킷에서부터 오징어 게임의 무대 장식, 서양시장을 침범한 뷰티 마스크의 포장,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이 1986년에 만든 33개의 TV 모니터 탑에 이르기까지 방문객을 색채와 창조적인 요소, K의 초능력에 몰입시키는 현상의 기원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하다면 우리 삶의 한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기 위해 지난 10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26개의 한국어 표제어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발들 프레테는 몇 년 전 로마에서 신경과학을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고 런던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 후 음악에 빠져들어 오늘날 골든디스크와 같은 시상식에서 아스트로, 에스파와 같은 한국의 슈퍼스타들을 위한 노래를 작곡하는 최고의 보컬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 K-팝은 장르가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 뒤에는 새로운 세계적 슈퍼스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업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온라인에서 살고 사회화하는데 익숙한 세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시각 및 음악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입니다. 팬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해내야 해요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K-팝 산업을 진행하는지 설명했습니다. SM과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캐스팅을 진행하면 수천 명의 후보자들이 나타나지만 소수만 뽑히게 되고 매우 힘든 훈련을 시작합니다. 10살에도 계약을 맺고 훈련을 받으며 노래, 춤, 연기 등을 배웁니다. 곡을 쓰는 것은 발과 같은 전문가가 수행한다고 합니다. 시각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K-팝의 곡들은 그룹 공연을 위해 설계된 다중 레이어 곡입니다. 한편 K-팝에는 쉬지 않는 소셜 채널을 통해 형성되는 아이돌과 팬덤 사이에 매우 강력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팬들은 말 그대로 매일 심지어 작은 일에서도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돌을 봅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팬들은 그들의 새로운 앨범에 투표하기 위해 밤새 깨어있을 수 있고 그들을 차트 맨 위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BTS의 팬들은 5번째 생일을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광고판을 빌리기도 했었습니다.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시장의 벽을 뚫고 비틀매니아와 매우 유사한 것을 생산한 이래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모두가 그들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2년 동안 활동해온 보이밴드 BTS의 활동 중단을 멈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BTS는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복잡한 주제를 가진 곡들을 불러왔습니다. 성인 세계와의 어려운 관계, 사회적 기대, 개인적 관계, 정신적 불편함 등에 대해서 말이죠. 한편 한국 미디어에서 약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노래처럼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증을 가진 천재 주인공이죠. 어쨌든 아무도 K-팝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자금 조달과 지원의 최전선에 있는 매우 성공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